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사업본부 신유진 과장입니다. 어,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원클릭 보철 케이스 쉬운 보철물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원클릭에서 그 보철물들을 이름으로만 접해오던 것들을 그 이름의 보철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원클릭 이후에 어떻게 제작되고 과정을 거치는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환경이 현재 인제 아직도 수작업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디지털화 되어 갈 때 특히 또 이제 보철물 부분들이 어떻게 인제 변화되어 가고 그 환경 내에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 구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알게 되면 뭐 실무에서 인제 업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보철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그 보철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용 포스터에서 이제 보이는 원클릭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용 뷰어들이 있습니다. 원2와 원3가 있고 원코디가 있고 그리고 교정을 할 경우에는 Vcep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후에 현재 이제 앞으로 출시될 내용들이긴 하지만 원 가이드, 원 플러스, 원 올소가 있습니다. 원 가이드는 임플란트 크라운이 진행될 때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르코니아나 뭐 라미네이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철물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작업이 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디자인 CA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 올소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Vcep에서는 2D로만 환자의 진단을 하고 수술 시 어 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치료 계획을 세워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원 올소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그리고 3D 모델링된 STL 데이터나 그런 것들 플러스 CT 영상이나 또는 뭐 이제 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같이 한 번에 머지해서 좀 더 자세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철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 플러스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원 플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개발 구현 중인 과정인 프로그램이어서 어 결국에는 개발이 돼서 배포되고 나서도 수정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지만 아직 기획이 되고 있는 사항들도 많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이 기획 문서에 있는 화면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소통이라든지 개발 중인 상태, 그러니까 미확정인 것들도 꽤 있어서 약간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방향성이나 맥락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화면들을 가져와 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클릭이 인제 실행이 되고 원클릭에서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검색을 해서 환자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환자의 어 환자의 기본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원장님께서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순간 보철물의 계획이 동시에 세워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획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원클릭에서 보철물 종류가 선택이 되는 순간 보철물 원프로스로 넘어가기 위한 정보가 동시에 생성이 되고 원프로스 입장에서는 어떤 오더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앞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고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연동을 해서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것을 컨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치과를 방문을 해서 원장님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순간 원 플러스 또는 원 가이드, 원 올소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철물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환자의 영상 데이터 플러스 환자의 3D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보철물 종류와 동시에 원클릭으로 끌어와져서 그다음에는 원캐드로 넘어갈 버튼이 생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 역시도 현재 기획 중인 상태의 화면인데요. 원프로스가 실행이 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프로스가 실행이 된다 하면 크라운의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이 이미 준비되어서 화면은 처음에 이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컨셉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 구현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략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3쉐입이나 글로벌 타사들에서도 아직도 뭐 준비 중이긴 하나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SNS에서 홍보용 자료들이나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컨셉으로 우리도 개발을 해서 사용자나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전자화 디지털화 되어서 그리고 자동화로 생산을 하고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보철물이 제작되어서 환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닉에서 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정보들을 생성을 하고 체득을 하고 그다음에 제조를 위해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조를 위해서 치과 기공소로 그 정보를 넘긴다든지 또는 원내의 치과 기공실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CAD가 주로 사용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CAD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환자의 보철물 디자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디자인이 완료되고 나서는 어떤 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조 센터라든지 여기 역시도 기공소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디자인 완료된 파일이 센터나 제조를 위한 곳으로 넘겨져서 그다음에 밀링 머신 가공을 위한 밀링 머신이 작동을 하고 교정 쪽에서는 또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환자가 이제 낄 수 있는 보철물, 산출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후에도 치과 기공사나 치과 위생사가 또 많은 후 작업을 거쳐서 보철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과정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보자 하면 치과 진료가 일어나고 환자 정보가 생성이 되고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CAD에서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CAD나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후 가공을 하고 환자에게 세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기본적으로 보철물은 어떻게 되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의 정보가 생성이 되고 임프레션이나 3D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기존의 수공 작업으로 치과 기공소에서 제작을 하던 부분과 그다음에 디지털화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제공됐는지를 약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환자의 기본 정보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배달 어르신이라고 쓰여져 있는 배달하시는 할아버지 분들이 치과와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었고 치과와 기공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석고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손에 들고 많이 이렇게 날르면서 다니셨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시죠. 그렇게 해서 요런 필요로 한 필수적인 어떤 정보나 뭐 기공물, 석고 모델 이런 것들을 들고
직접 가셨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뭐 어떤 포토 현재 만약 기공소로 가서 제공이 된다 하면 아직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보철물 제작을 하고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환자 어떤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따로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임프레션을 뜨고 석고 모델이 생성이 되는 것들을 직접 날랐었고 요즘은 치과 내 원내에 3D 데스크탑 3D 모델 스캐너들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모델이 그 생성이 된 것을 파일로 보내기도 하고 또는 그 석고 모델을 보내주면 치과 기공소에서 바로 3D 모델링 하여서 모델을 생성하기도 하는 방식. 그리고 사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원장님들이나 기공소에서도 원하는 방향이 모델리스라고 해서 석고 모델 없이 모델이 생성되어서 디자인 완료되어서 바로 가공이 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3D 인트라오럴 스캐너의 스펙이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앞에 작업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고요. 조금 굳이 비교를 해서 보자면 원 프로스와 원 올소의 차이점이 이제 정밀도나 정확도에서 약간의 그 후작업에 필요로 한 어떤 에큐러시 같은 것들이 차이점이 있는데 보철물 제작에서 필요로 한 어떤 뭐 최소의 300 미크론 정도의 단위로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오차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교정에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정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좀 더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교정에서 먼저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고 보철물 제작에서도 차후에는 그 방향으로 같이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한 보철물 제작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에서도 많은 종류의 보철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과정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보철물 종류별로 조금씩 어떻게 다르게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진행이 되는 것들을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템포러리 크라운이라든지 템포러리 임시 치아 크라운이라든지 또는 뭐 임시가 되는 임시 뭐 덴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임시가 되고 조금 간략한 보철물 같은 경우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보철물이 경우에는 인트라오럴 스캐너 사용해서 현재에도 보철물 제작을 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D 모델이 생성이 되고 나면 이 화면도 기획 중인 화면이어서 몇 가지 이제 생성이 된 3D 모델들을 일련의 작업들을 거쳐가지고 보철물 작업을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마쳐지고 그다음에 키트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어떤 그 3D 가공 머신으로 넘어가서 가공을 한 후에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캐드에서 디자인이 된 파일이 그 밀링 머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하얀 석고와 같은 상태로 그 지르코니아 블럭이 깎아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공사들이 어떤 뭐 컬러링이라고 해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색칠을 하고 그다음에 신터링이라든지 어떤 굽고 색칠하고 덧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완성된 보철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 방식이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방식들은 이제 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모델이 생성이 되고 내부의 어떤 디자인이 모델에서 따서 디자인이 생성이 되고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크라운의 디자인들을 로딩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약간의 변형을 일으켜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밀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 가공 작업까지 해서 완료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는 기존에 되어오던 방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석고로 모델이 제작이 되고 기공사가 직접 이제 핸드피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석고를 뭐 삭제를 하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왁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공사가 직접 조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점점 이제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골드 크라운이나 골드 인레이나 이렇게 캐스팅 작업이 필요로 한 것들은
원심 주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접 캐스팅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캐스팅과 여러 가지 뭐 가공이 되어서 어떤 러프한 보철물이 나오게 되면 기공사들이 직접 손으로 다 깎아서 작업을 완료하는 그런 과정들. 일부분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매칭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업 방식은 비슷한 작업 방식에서 완성에서는 같은 이제 정확하고 예쁜 보철물이 나와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기 위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석고 모델을 깎고 그다음에 뭐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먼지와 분진, 뭐 소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점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기존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너저분하고 뭐 산만하고 어지러웠던 기공소의 환경은 점점 디지털화되면서 좀 더 깔끔하고, 그다음에 작업의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자동화가 많이 되면서 그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크라운에서 점점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타사의 제품들은 주로 해외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CAD 프로그램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외국 사람들, 당연히 서양권에 기준하여서 라이브러리 크라운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었고, 점점 디지털 덴티스트리 많이 바뀌어 가면서 한국에서 라이브러리 크라운을 직접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소장님들도 있으시고, 당사에서도 라이브러리 크라운의 디자인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크라운이 CAD로 이제 로딩이 될 때 자동으로 좀 더 디자인이 환자의 구강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조금 더 약간 인공지능적으로 디자인이 맞춰져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서비스 사업본부로 오기 전에 원프로스 기획과 CAD 관련된 원올소 그쪽 CAD 관련된 것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에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보철물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철물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보철물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원클릭에서 어떻게 이제 이어서 넘어가게 될 것인지 뭐 크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원클릭에서 나왔던 보철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아침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